네, 반갑습니다. 축구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레이먼드 그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하이라이트만큼이나 로우라이트도 많은 선수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조명하기보다는 지난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이 어땠고, 그리고 조코피가 생각하는 다음 시즌의 드레이먼드 그린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에게 연습 도중에 펀치를 날리기 전에 2021년에 나왔던 그 영상 가운데 하나인데, 시즌 도중이었습니다. 시즌 도중이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보시면 타임아웃 때 조던 풀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엄청나게 말싸움을 펼칩니다. 네, 이제 욕설을 주고받고 계속해서 욕을 합니다. 자, 조던 풀도 지금 밀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F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또 지금 긴장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데, 쿠민가라든지 와이즈먼 전부 다 지금 옆에서 눈치 보고 있고요. 자, 이런 장면들이 결국 디그린이 플로우에서 보컬 리더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선수단을 잘 이끌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그만큼 본인의 이런 불같은 성미를 이기지 못한 채 또 동료들과 불화를 겪거나, 케빈 듀란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가 오기 전부터 우리는 우승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조던 풀과의 관계도 결국 껄끄러워지면서 조던 풀은 워싱턴 위저즈로 쓸쓸히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디그린은 저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클레이 탐슨이 떠난 이유는 에고가 굉장히 세기 때문이고, 디그린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금액에 합리적인 계약을 맺은 건 디그린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굽힐 때 굽힐 줄 아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건 워리어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수가 누구였냐라고 묻는다면 10명 중에 9명은 스테픈 커리라고 답을 할 것이다. 역대 최고 선수이자 우승 4번, 그리고 또 MVP 2번, 올 NBA 10번, 그리고 또 득점왕 2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어떻게 커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골든스테이트 현재 심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고, 또 스테픈 커리와 함께하는 내내 또 수비 앵커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다. 우리 팀 동료로서는 최고고, 또 상대 입장에서는 아주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이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하지만 굉장히 또 더티한 파울과 또 이 드레이먼드 그린의 그런 성미, 성향, 성질, 자, 이런 부분들은 워리어스를 좋아하는 팬층마저 갈라놓는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큰 논란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 드레이먼드 그린이 싸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에게 펀치를 날렸죠. 물론 시간 차이는 있긴 했습니다만 둘 간의 관계가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음은 또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레이먼드 그린의 지난 시즌을 복귀하고 또 다음 시즌을 전망하기 전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얼마나 플로우 위에서 아주 고약한 선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사실 유출된 것도 문제였고요. 자, 하지만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던 풀이 또 몸싸움을 합니다. 자, 밀치고 바로 주먹을 날렸고요. 야, 진짜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인데, 자, 물론 조던 풀도 한 성깔 하죠. 자, 그래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던 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드레이먼드 그린, 너는 30번이 맨 비싼 배낭일 뿐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언론들은 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고요. 자, 이 말뜻은 커리가 그린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린 네가 커리 때문에 부도 얻고 명예도 얻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커리가 맨 비싼 배낭에 불과하다. 네가 무슨 주인공, 네가 무슨 주역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넌 영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도 저희가 또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조던 풀은 워싱턴으로 트레이드가 됐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4년 약 1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다가올 시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클레이 탐슨은 떠났습니다. 자, 클레이 탐슨이 떠나면서 스테픈 커리, 드레이먼드 그린, 클레이 탐슨으로 이어지는 약간의 아이코닉한 빅3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첫 시즌이고요. 대신에 이제 버디 힐드가 들어왔고, 또 브랜든 포젬스키가 주전으로 뛰면서 많은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자, 포젬스키와 스테픈 커리의 뒤를 바칠 버디 힐드,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가정사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 가정사를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앤드류 위긴스, 또 4년차를 맞아서 스텝업 해야 되는 모제스 무디, 그리고 조나단 쿠민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인저리 프론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GP2, 살을 쪽 빼고 나타난 케번 루니. 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과 또 조각들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플레이인 토너먼트용 혹은 플레이오프 하위 시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는 결국 스테픈 커리와 드레이먼드 그린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이렇게 펀치 날리고 그 다음에 목 조르고 저런 등신 같은 짓을 그만해야 됩니다. 가슴 팍 밟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 시즌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테크니컬 파울 받고 가니까 야, 고추를 왜 차냐 근데 저것도 뒷고무리는 왜 차는 거야. 자, 그리고 레너드 브랜든 클락 지금 완전히 그냥 담그려고 농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라운에게 또 머리를 발로 차는 모습들이 나왔고, 자, 그리고 눈을 찌릅니다. 눈알 수직가야 뭐야. 자, 코트 위에서는 굉장히 친한 르브론 제임스의 눈알도 그냥 뽑아가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팔꿈치 올리면서 개선 장군 유니폼 찢어지고요. 야, 누드를 찍어 그러면. 자, 여기서도 허브 존스를 빡치게 만들었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은 재현하진 않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의 평판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짬밥이 됐고, 자, 무엇보다 클레이 탐슨이 떠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지만 저는 다음 시즌에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머리가 좋은 선수고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잔대가리도 빨리 돌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이 없을 때 본인이 그 자리를 메우고 싶은 그 공백을 절감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과 동기부여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난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의 성적을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에 드레이먼드 그린 마냥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우선 3점이 39.5%로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자, 물론 드레이먼드 그린이 한 경기당 평균 3점을 2개씩 빵빵 집어넣는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죠. 자, 하지만 무언가 무거운 물체를 짊어지고 던지는 그 3점이 39.5%였고 커리어 하이였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이죠. 이제는 모든 빅맨들이 다재다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 슈팅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드레이먼드 그린이 3점을 39.5%로 본인의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는 점은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할 때는 링커입니다. 플레이메이킹,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스테픈 커리를 위한 또 투메인 게임, 핸드오프, 그 다음에 스크리너, 숏롤 이후에 플로터를 잘 던지지 않지만 그 이후에 또 바깥으로 빼주는 그런 연계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선수인데, 이런 과정에서 실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포지션은 파워포워드지만 공격할 땐 또 사실상의 1번 역할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책이 잦은 편인데 지난 시즌 실책은 2.5개로서 최근 4시즌 동안의 최저였습니다. 물론 출전 시간도 그에 비례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실책이 적다는 부분은 당연히 긍정적이죠. 농구에서 승리를 가장 좀먹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턴오버입니다. 물론 그 턴오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라이브볼 실책, 혹은 데드볼 실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로스볼 실책, 아니면 또 바이올레이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런 종류의 실책을 줄였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27분 뛰면서 2.5개의 실책이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은 ATR, 어시스트와 실책의 비율, 레시오가 아주 좋은 선수죠. 자, 그리고 BPM입니다. 자, BPM이라 함은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2.4를 기록을 했어요. 플러스 2.4. 그런데 이게 최근 6시즌 중에 두 번째로 좋은 기록입니다. 물론 골든스테이트가 지난 6시즌 동안 정말 많은 부침을 겪었죠. 파이널도 갔다가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탈락을 했다가 서부 컨퍼런스 꼴찌도 갔다가 우승도 했다가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말 오르내림이 심했던 지난 6년의 세월 가운데 지난 시즌 BPM이 2.4고 두 번째로 좋은 기록이었다. 이 역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TS, 바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입니다. 지난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의 TS가 58.7%였는데 이게 놀랍게도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농구에서는 반쪽짜리 선수가 되는 순간 내가 등을 내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약점을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돼요. 내 강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완전히 나의 목을 따기 위해서 딱 그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그 선수는 완전히 약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약점을 메워야 되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데 드레이먼드 그린의 TS가 58.7%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레이먼드 그린이 3점 라인 바깥에서 공 잡았을 때 정말 헐레벌떡 클로즈아웃하고 막기 위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 게임을 봉쇄하는 그런 수비 플레이는 가져갈 필요가 없긴 해요.
하지만 무조건 TS는 높을수록 고고익선입니다. TS라면 뭐 말 그대로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내가 슈팅 퍼센테이지를 가져갈 수 있는 정말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찍었다? 굉장히 좋은 신호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항목이었던 3점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코너 3점입니다. 현대농구에서 코너 3점, 가장자리 3점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페이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트 플레이를 펼쳤을 때 코너에서 던지는 3점, 그 다음에 코너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졌습니다. 3점을 잘 던지는 선수를 코너에만 배치해놔도 3대3 액션에서 플로어를 정말 넓게 쓸 수 있어요. 축구장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코너에 좋은 슈터가 없으면 결국 코트를 비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대농구가 페이스 앤 스페이스 시대인데 스페이싱이 될까요? 어렵죠. 자, 디그린이 지난 시즌 놀랍게도 코너 3점이 42.5%였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 마치 전성기의 PJ 터커나 혹은 그랜트 윌리엄스처럼 양쪽 코너 3점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런데 42.5%다. 분명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하는 팀들은 이런 스카우트 리포트와 드레이먼드 그린의 기록을 보고 나올 겁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드레이먼드 그린의 코너 3점은 더 막기 위해서 아마도 3점 라인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너 3점은 다른 위치보다 3점 거리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슈팅이 좋지 않고 혹은 기복에 시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코너 쪽에 비어있으면 대부분은 클로즈아웃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37.5%도 아니고 42.5%짜리 코너 3점 슈터라면 드레이먼드 그린의 공격에서 역할이 더 적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드레이먼드 그린 하면 아까 정말 온갖 더러운 파울, 온갖 추잡한 행위를 다 하는데 이게 사실 플래그런트 파울과도 연관이 있지만 또 테크니컬 파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즌 드레이먼드 그린의 테크니컬 파울 개수가 10개였어요. 자, 물론 부상 때문에 55경기밖에 출전하지는 못하긴 했습니다만 55경기에 10개면 5.5경기당 하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일단 10개 자체는 전체 13위 탑 10에서 벗어났습니다. 출전 경기를 떠나서. 자, 그리고 경기당 테크니컬 파울을 받는 순위가 100위 바깥으로 멀어졌어요. 이거는 커리어 초창기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말인 즉슨 물론 지난 시즌에 드레이먼드 그린이 무기한 출장 정지를 받기도 했었고 여전히 상대를 담그려는 수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또 스테픈 커리를 코트 위에서 거의 눈물 짓게 만들긴 했지만 절대적인 테크니컬 파울 개수는 줄어들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 드레이먼드 그린이 더 이상 본인의 승부욕, 경쟁심, 향상심을 저 따위 플레이나 테크니컬 파울로 이어지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는 스테픈 커리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베테랑들이 많지 않아요. 앤드류 보거트, 과거 션 리빙스턴, 또 최근에 안드레 이거달라, 또 지난 시즌에 클레이 탐슨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동료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들, 나와 연차가 비슷한 선수들이 죄다 떠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디그린이 결국 훌륭한 동료이자 보디가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에 물론 더러운 플레이를 많이 했지만 테크니컬 파울 개수 자체는 10개 전후로 유지를 한다면 저는 워리어스의 경쟁력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드레이먼드 그린 마냥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수치를 한번 보자면 최근 5년 동안 두 번째로 노 디펜시브 팀, 그리고 노 디포이 득표, 그러니까 디포이 득표도 받지 못했고 또 디펜시브 팀에도 뽑히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출전 경기가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노세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전 경기가 55게임밖에 안 됐습니다. 무기한 징계도 있었고 드레이먼드 그린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나 또 허리 쪽이 좋지는 않은데 55경기는 커리어 통산 세 번째로 적은 수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선수의 가치는 내가 플로우 위에서 뛸 때, 코트를 누빌 때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드레이먼드 그린은 출석률 자체가 높질 않아요. 징계, 부상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은 보통은 부상 하나가 겹치기 마련인데 드레이먼드 그린은 여기에다가 징계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출석률이 많이 낮아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디그린 본인에게 굉장히 큰 손해로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출전 시간도 낮아지고 있어요. 출전 시간은 27.1분밖에 뛰지를 못했는데 이게 2년차 시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물론 그 자리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뭐 조나단 쿠민과 기량과 젊음을 겸비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또 스티브 커 감독이 이 영건들에게 웬일로 기회를 또 많이 주고는 있어요. 또 드레먼드 그린이 몸 상태가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출전 시간을 30분 아래로 떨어뜨렸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드레먼드 그린이 이제는 벌써 30대 중반이 됐고 또 출전 시간을 관리할 나이가 됐구나 라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은 여전히 반칙 관리, 또 감정 관리가 잘 안 되는 선수입니다. 자, 지난 시즌 36분 환산 파울 개수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4개였어요. 36분을 뛰었을 때 반칙이 4개라는 뜻인데 2년차 시즌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비를 잘 하죠. 그 다음에 수비 앵커기도 하고요. 최고의 대인 수비와 팀 디펜더로서의 면모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눈치도 빠르고. 자, 하지만 내 감정이 앞세워져서 파울을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련한 수비수와 파울 트러블은 사실 저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얼마나 내가 평정심과 냉철함을 유지하느냐, 그 싸움인데 36분 환산 파울이 4개, 2년차 시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드레먼드 그린은 플로우 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선수예요. 공수 양면에서. 자, 그렇다면 드레먼드 그린이 반칙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새 시즌 화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윈쉐어 주치입니다. 요새 뭐 2차 스탯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다양한 그런 항목들이 생기면서 윈쉐어를 많이 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PER도 마찬가지고. 자, 하지만 이 기록이 아예 뭐 엉망이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을 호도하는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윈쉐어가 지난 시즌 3.6이었는데 커리어 통산 3번째로 수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은 지금 드레먼드 그린의 점진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점진적인 우하향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이가 됐고 또 NBA에서 현재 800경기 이상 뛰었습니다. 또 내가 항상 스몰 라인업에서 나보다 키가 최소 10cm 이상 큰 선수를 상대하다 보면 발이 무뎌지고 또 몸에 골병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윈쉐어 같은 수치들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선수의 노세와 또 혹은 운동 능력의 감퇴를 보는 결정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가 덩크 개수예요. 이 덩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힘들고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리적 높이가 낮아지면 제 아무리 NBA 선수를 할지라도 덩크를 찍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라트렐 스프리엘이라는 선수를 좋아했잖아요. 드레먼드 그린의 골든스테이트 선배인데 이 선수가 미네소타로 떠났을 때 말년에 덩크를 거의 찍지를 못했어요. 스프리엘 하면 최전성기에는 진짜 뭐 투핸드 슬램을 한 경기당 하나씩 꽂았던 엄청난 선수였는데 말년에 30대 중반에는 거의 덩크를 못했습니다. 드레먼드 그린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즌 덩크가 딱 7개였습니다. 딱 7개. 커리어 통산 2번째로 낮은 수치였는데 결국 드레먼드 그린의 운동 능력은 점점 감퇴하고 있다는 거죠. 덩크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건 물론 피켓롤 이후에 숏롤을 자주 가져가고 길게 롤에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줄이는 대신에 숏롤 이후에 퍼실리테이터,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데에서 기인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레먼드 그린이 확실히 뭐 20대 중후반대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2010년대 쉼없이 우승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신체 조건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 분명히 드레먼드 그린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치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기록이나 뭐 지표, 수치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드레먼드 그린이 다음 시즌에는 본인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빅3 한 축이었던 클레이 탐슨이 떠났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듀란트 없이 우승했잖아. 클레이 탐슨 떠난 건 아쉽지만 탐슨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그리고 지난 시즌에 드레먼드 그린은 또 플로우 위에서 실수를 했죠. 그런데 실수가 반복되는 거는 뭐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드레먼드 그린이 지난 2, 3년 동안 했던 그런 추태를 반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책임감과 함께 스테픈 커리와 손발을 맞추면서 워리어스를 이끌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을 해보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코피TV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드레먼드 그린의 다음 시즌 전망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먼드 그린을 보고 싶으신 분, 저희 조코피TV와 하나투어가 직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저희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 혹은 제 인스타에다가 피드를 올려놨으니까 직관 가고 싶으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참가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와 함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이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감사합니다.